안녕하세요. 반려견 건강 채널 개장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이제 CBC 혈구 검사에 이어서 이제 혈청 화학 검사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간, 신장, 췌장과 같은 장기의 기능, 미네랄, 전해질의 상태, 호르몬 질환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검사거든요. 병원마다 틀리기는 한데 이제 총 한 22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수치들이 증가되거나 감소되었을 때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질환이 발생했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반드시 혈구 검사랑 병행을 하셔야지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먼저 이제 간 담도계 쪽에 해당되는 항목부터 살펴볼게요. ALT는 GPT라고도 불리는데 알라닌 아미노 전이 효소로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민감도 높은 검사예요. 그리고 AST는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 전이 효소로 간, 심장, 골격근에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간이 나빠서 오르는 수치가 아니니까 이 점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ALP는 알카리성 인산 분해 효소로 간세포 내 담관에 존재하는 효소예요. 주로 담즙 배설 장애 시에 상승하는데요. 뼈 질환이 있을 때도 상승을 해요. 좀 더 ALP 상승의 요인을 알아내고 싶다 하면 이제 아이소 엔자임이라는 검사가 있어요. 이제 레오딘에 의뢰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탈 빌리루빈. 이 빌리루빈은 철 결합 색소 성분인 햄의 대사 산물이에요. 이 빌리루빈이 비장에서 만들어진 후에 간에서 담즙 형태로 변화돼서 이제 담낭에 저장된 후에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빌리루빈이 담즙을 보는 거다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검색하고 대본 쓰면서 또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GGT는 감마 글루타민 전이 효소로 간 세포 내 담관에 존재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ALP와 함께 담즙 배설 장애를 판단하는 검사니까 그러니까 담낭 슬러지가 있다. 그리고 ALP가 높다 하는 경우 담관 배출이 잘 되는지 초음파도 봐야겠지만 GGT 검사로 이제 좀 더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알부민, 글로불린, 토탈 프로테인을 볼게요. 그러니까 알부민은 각 조직, 세포의 영양분을 운반하고 간에서 주로 생성돼서 혈액 삼투압 조절과 수분량 유지에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글로불린은 혈청 안에 있는 면역 단백질로 항체 역할을 하거든요. 이 토탈 프로테인은 혈액 속의 총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알부민과 글로불린을 더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수화 상태 평가와 간, 신장, 염증성 질환을 구분하는 검사 항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글로불린 수치가 높다면 염증이 있는 거니까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있는데 단백질 정기 영동 검사가 있어요. 이건 염증성이냐 종양성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보조적인 검사거든요. 그래서 보통 글로불린이 정상 참고치보다 많이 높을 때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항목들을 살펴볼게요. CK, CPK라고 불리는데 이거는 심장 골격근에 존재하는 효소예요. 그리고 LDH는 젖산탄수 효소로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글루코스는 혈당 보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토탈 콜레스테롤은 이제 지방 대사 평가, 신증후군, 간, 췌장, 갑상선 질환을 감별할 수가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트리글리세리드, 즉 중성지방은 식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로 주로 췌장에 분포를 하는 효소거든요. 그리고 리파아제는 췌장에서 생성해서 췌장액으로 분비되는 지방 분해 효소예요. 이제 미네랄 식이편에서 봤던 칼슘인 항목을 살펴볼게요. 이 혈청 칼슘은 단백질 결합 칼슘이에요. 그래서
알부민 수치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순수한 혈청 칼슘 수치를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이온화 칼슘 수치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전해질인 나트륨 칼륨 염소예요. 전해질 이상으로도 질병을 감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칼륨의 비율로도 다른 혈 검사 항목들 수치를 보면서 신부전이냐, 에디슨이냐, 쿠싱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부전과 에디슨 병의 구분은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전해질 비율이 이제 안정적이어도 조금 의심이 된다, 빈혈이 있다 했을 때는 그 혈구 검사에서 알려드렸던 레티클로사이트로 비재생성 빈혈이냐, 재생성 빈혈이냐에 따라서 에디슨과 신부전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신장질환을 볼 때 꼭 봐야 하는 수치, 바로 비유엔과 크레아티닌이에요. 근데 이제 비유엔이 상승했다고 이제 무조건 신장이 나빠져서 저단백 시기를 해야 된다, 이건 잘못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크레아틴이 올랐다, 무조건 신부전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도 자연식 초반에 크레아티닌만 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탈수가 지속이 돼도 크레아티닌이 상승하니까, 물론 이게 장기간 방치됐을 때는 신부전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엔이랑 크레아티닌은 각각 수치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비율로 질병을 감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비유엔 나누기 크레아티닌을 해서 10대 1에서 20대 1 비율 사이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 보통 대부분이 이대로 유지가 돼요, 건강한 아이들은. 그리고 이때 아이들 컨디션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비유엔 나누기 크레아티닌 비율해서 10대 1 미만이다 그러면 급성 세뇨간 괴사, 저단백 시기, 설사, 기아, 심각한 간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비율이 20대 1 이상이다 그러면 탈수, 고단백 시기, 단백 이화 증가, 근육 소실, 위장 간출혈, 스테로이드 복용, 그다음에 신장 혈류 감소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사 항목들이 참 많아요. 한 번에 외우시기 힘들 거예요. 저도 되게 오래 걸리고, 저도 처음에 딱 혈액검사에서 비유엔이 뭐지 막 이랬는데 많이 보실수록 알고, 아이 혈액검사표 받으면 선생님 말씀만 듣고 아 이거 나쁘구나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뭐 때문에 이 수치가 올랐는가, 역시나 이제 시기에 가장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보호자들이 아이 상태 혈액검사표 보면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